상큼이, 예, 금강부동산 총괄 대표이시자 대구 지역 분석 전문 차정혜 소장님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지역 분석 전문 차정혜 공인중개사이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짧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부동산 시장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두고 이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어떤 규제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면 투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 경쟁률이 과다하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리고 조정지역 마찬가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월등하게 올라갔을 때 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구 전체가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 18일 기점으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취득세와 같은 세법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증빙 서류가 의무 제출입니다. 이렇게 투기와 관련된 규제들로 이제 차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대출 규제와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과 같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조금 더 강한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요, 우리 지역도 이제는 대구 외곽 지역까지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약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대구 외곽 지역이라면 주로 이제 대구 분들이 생각하시는 곳이 경산과 달성군까지를 물으시고요. 뭐 경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부터 대구시의 풍선 효과가 큰 곳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상승과 하락을 겪을 때 동시에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2호선, 대구 지하철 2호선 정평역, 사월역 사이에 중산 도시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특히 조정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중산지구에 청약의 열풍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달성군을 예를 들면은 달성군의 땅이 대구시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외곽에 도심에 붙어 있는 달성군이죠. 기존의 달성군의 택지들이 분양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난 후 도심 인접 달성군에는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낮은 분양가, 그리고 1호선과 근접해 갈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대구 철도선이죠. 대구 산업선이 서대구 역사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달성군의 서제 세천역이 신설이 확정되었고요. 달서군의 성서공단 호림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 분양권도 사실 많이 상승이 되었고 기축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때는 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택가격 상승 원인. 예.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수급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대구시를 다른 곳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상승이 됐다고 볼 수 있었던 거는 투기 수요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투기 수요자들이 움직이려면 대출이 원활해야 되겠죠. 분양권으로 따지자면 세대당 보증 건수가 2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비규제 지역에서 가능했던 그런 것들도 상승의 요인이 있지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이제는 1주택자, 2주택자들도 저에게 소장님 제 집값은 안 오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투기라는 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내 집값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26번의 대책이 나오면서 걷잡을 수가 없고 세금이 추징되는 거는 자 누가 세금을 내느냐? 서민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상승이 되지 않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보시면 해석이 빠를 것 같아요. 저는 다주택자는 3주택자, 4주택자 이상을 봅니다. 3주택자까지는 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 뭐 공시지가 3억 미만, 세 개 합쳐도 6억, 뭐 9억 안에인데 그 사람들도 마저도 경제 산업 기반이 안 좋은 게 사실이고 불릴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근데 전국의 흐름은 그렇게만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투기라고 명명을 지어야 하나 그런 의문을 항상 가집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소장님은 이제 현장에서 네. 실수요자들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구 지역 매매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가 있을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거래량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라는 거는 공급량이 과다하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늡니다. 거래량을 지표로 삼으시면은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참고의 틀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세는 어쩔 수 없이 오릅니다. 왜냐면은 전세가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멸실주택으로 인한 이제 전세 수요가 급증한 것도 사실이고요. 구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급증을 했고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전세 풍기 현상이 나겠죠. 사실상 다주택자라는 거는 좋게 생각하시면 임대차 시장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월세로 또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금이 다 전가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임차인한테. 그렇게 지금 임대차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요. 매매 시장은 6월 이후에 주가 과세되는 중과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위기, 심리가 하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또 상담을 해줬지만은 또 다른 어떤 분은 지금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부동산으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지금 집도 지금 전세를 줬는데 월세를 바꿔볼까요? 제가 좀 도덕성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난해하죠, 이 질문은.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제도가 전세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임대차 시장을 흔들어 놨는 거는 결국 세금의 전가입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매수인에게 임차인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야수님 질문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임차인을 위해서 전세로 두시면 어떨까. 예, 한 1년 아직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테크에 눈을 뜨는 순간에 사람이 좀 얍삽해진다 그래야 되나? 조금 이래 알아야 될 것도 많이 물론 있고 한데 좀 그래도 오늘 제가 이 부동산 토크쇼를 하면서 저는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공부가 좀 많이 된 것 같고 눈을 좀 떠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예, 우리 민영 아나운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주 물량인데요. 올해 지역 내 입주 물량과 눈여겨봐야 할 단지가 있나요? 네, 올해 입주 물량은 대구 전체 수요량은 약 한 12,000세대가 평균 수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전체 입주 물량은 17,000세대로 한 140% 정도 과잉이 있죠. 근데 하반기에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별로 특징적인 단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단지 수로 해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의 도남지구입니다. 힐스테이트 대시양이고요. 4단지가 들어서고 2,418세대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구 이안 센트럴 D입니다. 동구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1,179세대인데요. 동구 전체가 하반기에 물량이 많습니다. 약 3,200세대로 가장 많고요. 달서구는 월배, 삼정, 그린코아, 더 포레스트 1,533세대, 그리고 중구,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가 937세대, 그리고 수성구의 버머 에일리넷들이 719세대, 달성군, 다사역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가 464세대 등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초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세 물량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조정 지역에서 2주택자부터는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전매가 가능한 단지도 있고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물량들이 다 소화되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지들은 조금 눈여겨보셔도 될 단지들입니다. 이 청약으로 이 당첨되는 꿀팁이나 네. 이게 요즘 말하는 그 쭈쭈 예, 네. 차성이 쭈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청약에 대한 꿀팁이라면 청약 자격을 아셔야 되니까 조정 지역에는 옛날 비규제 지역들하고 달라진 게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2년이 일단 경과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대원 중에 그 전 세대원 5년 미만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무주택자,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처분 서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보증 한도도 예전에는 1인당 2건이었으나 지금은 세대 통틀어서 한 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팁이라면 다를 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팁이냐면 세대가 분리되는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또 청약 통장도 2년을 경과치기가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세대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게 팁이 될 수 있을 거고 서울 같은 데는 로또 분양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대구에도 납입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24회라는 납입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더 인정을 받고 점수를 높이려면 우리가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납입을 월별로 10만 원 인정 금액을 채우신다면 같은 경쟁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점수가 가점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줍줍이라는 거는 무순위 청약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 통장과 무관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28일쯤에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1순위 청약 자격이나 통장이 개설이 되지 않았거나 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무주택자들은 이런 무순위 청약에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쭉쭉 줍는 게 아니고 힘드네요. 줍습니다. 예.